이치미 입시 뉴스. 현재 예비고일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14학년도부터 수능이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2회 실시, 난이도에 따른 A형, B형 구분 등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미 입시 뉴스 4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입니다. 오늘 말이죠, 입시 뉴스에서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4학년도 수능이라고 하면 현재 중3, 즉 예비 고1이 치르는 수능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되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010년도 8월, 즉 작년 8월에 2014학년도 수능 개편 시한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처음에 수능 개편 시한이 발표됐을 때 이 입시계에 큰 충격을 줬죠.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발표됐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지금까지는 수능을 1년에 한 번 쳤는데 한 번 갖고 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그날 아플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는데 한 번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름 간격으로 2번 치른다, 이런 시안이 발표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탐구 영역의 공부 부담이 너무 크니 탐구 영역을 많이 해봤자 한 과목밖에 선택을 못하게 하겠다. 사탐이건 과탐이건 직업탐구건 간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개편 시안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청회나 논의나 여론 수렴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과연 당초 발표했던 시안과 실제 개편안은 어떻게 달라졌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2012학년도 현재 상황에서는 11월 중에 연 1회 실시하고 있죠. 이거를 14학년도에 2번 실시하겠다라는 안은 백지화됐습니다. 즉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2번 치는 것은 수험생을 2번 죽이는 것이다. 한 번은 가혹하다, 2번 죽인다.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것일까? 입시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2번 치른 적이 이미 있습니다. 94학년도에 수능을 2번 쳤어요. 제가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2번 쳤다고 한 번보다 더 공정하다고 느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2번의 시험에 과목별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막 요동을 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잘 친 학생들은 두 번째 시험 치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못 친 학생은 두 번째 시험을 그럼 또 잘 치냐? 또 못 치거든요. 그럼 2번 당했죠. 그럼 더 열받아요. 그래서 2번 친다고 해서 한 번 치는 것보다 더 공정하다는 근거가 통계학적이나 경험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전혀 입증되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 번 치는 게 2번 친다고 해서 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번 정도 친다고 100번 쳐서 평균을 한다고 하면 매우 공정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쨌건 한 번 치게 결정됐다. 요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부 발표는 1, 2년 연기한다는 생각인데 보통 이런 거 1, 2년 연기하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표를 보면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이렇게 치르던 수능을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요. 과목 이름 자체가 바뀌죠.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뀐다. 이게 시험 과목 이름이 바뀌는 것은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는데요. 지금 수능은 이름이 뭡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죠. 미국 제도의 이름을 그대로 베낀 거죠. Scholastic Aptitude Test를 그대로 베낀 거죠. 뭘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대학 공부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수학능력, 학업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공부한 것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 수학 적성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요. 따라서 이것이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교육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즉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로 바꿔서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을 테스트하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 과목 이름을 바꾸는 게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대수능의 기본적인 시험의 골격과 시험의 유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냐,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과평이 시험 시안을 발표하고 그 시험 문제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시험이 국영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93년 이전에 학력고사 시대로 과연 되돌아갈 것이냐, 이거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는 어떤 문제가 났냐면 국어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총록파 시인이 아닌 것은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육사 뭐 이렇게. 이건 국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학력고사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설마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올해 2011년에 개편안에 따른 문제를 출제하신다니까 그 문제를 보고 다시 입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가 있죠? 국어, 영어, 수학을 난이도별로 쉬운 난이도인 A와 어려운 난이도인 B로 나눠서 A, B, A, B, A, B 국영수를 각 2개의 시험지로 치르게 하고 학생들이 A건 B건 하나를 선택해서 치르게 한다. 이게 가장 중대한 변화죠. 어떤 과목이 변한 겁니까? 그렇죠. 국어하고 영어가 바뀐 거죠. 수학은 말이죠. 보시다시피 변동이 없죠. 왜? 수학은 이미 A, B로 나눠져 있죠. 교육부가 이미 발표했는데요. 2014년도에 A라고 하는 수학 A는 지금 수리 나와 범위가 같고요. 수학 B는 수리가, 이과 수학인 수리가와 범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변동하느냐? 국어하고 영어가 바로 변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를 학생이 어려운 난이도를 치려면 어려운 난이도 시험을 치고 쉬운 거를 치고 싶으면 쉬운 걸 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학생이 A를 칠까 B를 칠까 선택하는 것은 학생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학교에 달려있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너는 영어 B를 쳐라 하면 나는 B를 쳐야 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을 한번 위아래로 다 잡아봤는데 위아래로 다 잡았더니 다 영어가 A야. 그럼 B 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A를 볼 것이냐 B를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의 행동을 제한하는 어떤 규제 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겠죠.